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4일 금요일 나우경제브리핑의 양혜선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소폭 오름세를 기록하며 1620선 안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용지표에 대한 우려 탓에 간밤 뉴욕 증시가 하락한 것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에 나서면서 증시를 받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과 일본 등 주변 아시아 증시는 지금 현재 혼조세를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이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급 상황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개인만이 팔고 있습니다. 개인이 2,972억 원가량 팔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700억 원, 기관이 2,424억 원가량 순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만이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76억 원가량 사고 있는 가운데 개인과 기관이 각각 21억 원, 39억 원 팔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760계약 정도 사고 있고요. 기관이 많이 팝니다. 기관이 3,310계약 정도 팔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요, 이 외국인의 선물 매수 지속으로 매수 차익 거래 위주로 현재 2,009억 원가량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모두 상승합니다. 대형주 0.7% 올라가고요. 중형주 1.04% 올라갑니다. 소형주 0.48% 올라가고요. 크게 오르는 종목 은행업이 2.29%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 1.95% 상승하고요. 운수창고 1.82% 올라갑니다. 종이목재도 1.69%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의료정밀도 1.52% 올라갑니다. 비금속 하학 모두 1.2, 1.1%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락하는 종목 없이 모두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3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 호재와 또 단기 상승에 대한 피로감에 맞물리며 현재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0.79% 올라갑니다. 최근 외국인이 주도주 매수에 나서면서 5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도 0.52%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KB금융 0.49% 조정받습니다. 은행주가 외국인 매도 행률에 일제히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현대차도 0.48% 내려가고요. 신한지주 1.16% 내려가고 있습니다. LG전자가 2.2%로 급등하고 있고요. LG화학이 0.4% 올라갑니다. SK텔레콤 현재 보합권에 들어가 있고요. LG디스플레이 1%대 상승합니다. LG디스플레이가 실적 회복 기대와 외국계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닷새째 강세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LG도 4%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현재 보합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세계 3%대 상승하고요. 롯데쇼핑이 1.69%대 올라갑니다. KT도 0.5%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SK에너지가 소폭 조정받습니다. 0.91%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환은행도 2.4%대 상승하고 있고요. NHN이 1.8% 상승합니다. NHN은 포버스가 선정한 아시아 태평양 유망 기업으로 어저께 선정된 적 있죠. KTNG 1.19% 올라가고요. 기업내 1.41%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 삼성물산, 삼성전기 모두 강보합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대건설과 기아차가 0.4, 0.5% 정도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닷새째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상승폭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서울반도체가 0.48%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메가스터디 0.93% 올라갑니다. 셀트리온이 보합권에 들어가 있고요. 태용이 1.3% 올라갑니다. 소디프 신소재가 0.44% 조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오이즈 게임즈가 2.19%로 급등하는 가운데 태광도 2.2%로 올라갑니다. 다음이 0.31% 소폭 올라가고요. 성광밴드가 2%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GS홈쇼핑이 5.9%로 급등합니다. 이 외국계 창고 매수세에 힘입어서 2년 만에 9만 원대에 돌파했습니다. 코미팜이 0.17% 소폭 밀리고 있는 가운데 하나투어 1.8% 상승합니다. 주성 엔지니어링도 1.6% 따라 올라가고요. 평산이 1.2% 조정받고 있습니다. 포스데이터 또 이 포스콘 간의 합병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93% 올라가고 있고요. 차바이오엔 6%대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유도 만능 줄기세포 연구 성과에 힘입어서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니스니 보합권에 들어가 있는 가운데 네오세미테크와 에이스디지텍 소폭 조정받습니다. 0.4%, 0.2% 밀리고 있습니다. SK컴스도 6.9%대 급등하고 있고요. KH바텍과 파라다이스도 1%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코스닥 지수 483.6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의 원상필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지수가 두바이 쇼크 이전 수준보다 높아지고 있어요. 다만 미국 증시가 이틀째 조정받고 있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어서 약간 조정 압력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현재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난 주말에 낙폭을 모두 만회하면서 이번 주 계속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단 60일 이평선의 부근까지 상승하면서 주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일제히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국내 주시장에서 순매수로 돌아서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글로벌 펀드 흐름도 양호하고 펀더멘탈 개선 및 투자 심리도 지속적인 지수의 상승을 이끌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할 것이 두바이 악재 이 낙폭은 회복했지만 여기에 추가 상승이 가능한 건지, 혹시 추가를 하게 된다면 추가를 이끌 만한 모멘텀은 무엇인지가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부각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코스피 지수가 연말 기준으로 1700포인트까지는 큰 부담 없이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미국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빠르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발표된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이 다소간 부담으로 작용하긴 했지만 최근 미국의 개인 소비 및 그리고 주택 판매에 대한 가격 저점 확인으로 오히려 펀더멘탈에 대한 개선 기대감은 한층 부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불어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전일 기준으로 봤을 때 IT와 자동차 등 기존의 수출 주도주들이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도 연말 기대감을 한층 높이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전일 프로그램적으로 3천억 원의 순매수가 유입된 가운데 현재 매수차익 잔고 역사적인 바닥권에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적으로도 연말까지 최소 한 2조 원 정도의 자금이 순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유동성에 기반한다라고 하면 코스피 지수는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고점을 높이는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외국인들은 매수는 하고 있지만 그 규모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이 외국인들 매수가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와 또 이 매수세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네, 최근 이제 글로벌 펀드 흐름을 보게 되면 중장기성 자금들은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1월 달에 결산이 마무리되는 관계로 최근 이제 쇼플레이 자금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국내 시장에서 순매수를 중단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 글로벌 펀드 플로우상으로 봤을 때 이머징 마켓 쪽으로 자금 유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한국 증시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되면서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순매수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월 평균으로 봤을 때 1조 원에서 한 5천억 원 정도의 순유입되는 연말까지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금요일 한 주 마무리하는 투자 전략 짜주시고요. 또 오후장에서는 어떤 업종, 어떤 종목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까요? 네, 이번 주 주식시장은 지난 주말 두바이 쇼크의 악재를 마감하면서 꾸준히 오르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일단 다음 주까지도 이러한 흐름들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도 60일 이평선을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종별로 보게 되면 여전히 영업이익 모멘텀 및 외국인 수급이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IT와 자동차 그리고 금융업종이 시세를 주도해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4분기 영업이익 모멘텀 측면에서 최근 이익 수정 비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 그리고 하이닉스에 대한 비중을 늘릴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의 원상필 연구원이었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니케이지수 오전장 0.27%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 0.93% 상승하고 있고요. 항생지수 소폭 조정받습니다. 0.66% 밀리고 있습니다. 홍콩 H지수 0.1%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대만지수 0.16% 올라갑니다. 베트남지수 0.69% 상승하고요. 싱가포르 지수 0.29% 조정받습니다. 호주지수가 1.19%로 낙폭하고 있습니다. 주요 아시아 증시가 보합권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밤 미국 서비스업 지표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좀 더 자세한 것 전문가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증시 장 초반에 하락하다가 지금은 소폭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분위기 자세히 전해주시죠. 예, 지금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상승 반전에 성공하면서 0.9%대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3,300선 내 부근에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결국 3,300선을 장중 돌파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시장에서 쉽게 3,300선에 안착을 하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유엔에서 중국의
중국의 2010년도 경제 성장률을 8.8%로 예상치를 발표를 했었는데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8.8%로 예상된다는 언급을 내놨었던 것은 중국 그리고 인도 등 아시아의 이머징 마켓이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내놨었습니다. 결국은 지금 중국 경제 펀더멘탈이 계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 계속적인 매수세가 유입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 독일은행에서는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목표 주가 인상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꾸준한 자동차 증시 부양책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 이런 흐름 속에서 계속적인 강세장의 랠리를 이끌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에도 중국의 매출 성장률은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자동차 업종들 강세를 움직이지는 않고 있지만 시장에서의 차익 매물 이후 다시금 상승 반전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강세장의 랠리를 주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장 초반 약세 출발 이후 상승 반전에 성공하면서 시장에서의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3,300선을 돌파하지 못할 경우 재차 소폭 상승폭을 축소하면서 혼조장세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염두하시고 시장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JP모건에서 A주가 바닥을 찍고 또 올 연말까지 4,000포인트를 돌파할 것이라는 리서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 시장에서 반등이 될 요인 또한 언급을 해줬었죠. 이 JP모건의 내년 전망과 또 시장 변동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현재 JP모건에서 심천 상해 A지수에 대해서 4,000선까지 상승을 할 것이라고 지금 발표를 했었습니다. 현재 상하이 A지수 같은 경우에 3,450선 내 부근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올 요번 달까지 약 15% 가까운 상승폭을 확대할 것이라는 언급이었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내년 지금 계속적인 중국의 경제 펀더멘탈의 개선세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의 이제 종목들의 강한 수익률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펀더멘털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가와 인플레이션이 시장에서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유가 하락 및 인플레이션 둔화 현상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언급을 하면서 요번 달까지 4,000포인트를 돌파할 것이라는 언급을 내놨었습니다. 그 이후에 내년 같은 경우 상반기에 중소형주들이 주도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키높이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 하반기 다시금 대형주들의 상승 랠리를 주도할 것이라는 언급을 내놨었는데요. 지금 중국의 거시경제 정책이 완화되고 있는 모습과 소비자 물가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았을 경우 시장에서 이런 개선세 속에서 강한 흐름이 이어져 나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었습니다. 일본 증시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일본 증시 5주 만에 지수 만선을 탈환했습니다. 이 초반에 등락을 공방을 벌이다가 이 전일 대비 0.27% 오르며 오전장을 마감했는데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일본 니케이 지수 다시금 만선의 돌파 시도를 하면서 안착을 할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오전장 10,000포인트 선을 돌파하면서 0.27% 상승한 15,000포인트대 장 마감했었는데요. 겨우 오늘 장 초반 10,000포인트 돌파 이후 시장에서의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밑꼬리를 단 음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이러한 흐름을 이어져 나가고 있는 것은 일본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크게 반영되면서 아시아 증시와 같은 키높이를 맞추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의 같은 경우에 엔고 현상 그리고 디플레이션 우려감이 나오면서 기업 환경 악화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재무상인이 발표한 2009년도 3분기 법인 기업 실적을 보았을 때 기업 수익 환경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매출액이 전기 대비 1%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2분기 만에 다시금 마이너스 폭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이러한 주된 이유가 엔화 강세 기조 그리고 디플레이션 우려감 때문이었었는데요. 결국 지금 일본 정부에서 새로운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만큼 엔화 강세 기조를 이어져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기 부양 자금이 24조엔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일본 경기 부양 자금에 따른 시장에서 이러한 호재가 될 수 있는 업종들의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니케이 지수 이러한 흐름을 보이면서 상승폭을 확대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10,000포인트 선의 안착 여부가 중요한 가운데 상승폭은 제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흐름을 얼마나 더 이어져 나갈지 그리고 시장에서 단기간 5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 단기간 차익 매물 욕구 또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을 좀 조심히 접근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연구원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이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내년 경제 성장률로 민간의 예상보다 다소 높은 5% 선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전망치는 지난 6월 정부가 하반기 경제 운용 방향에서 발표한 4% 내외보다 크게 상향된 것입니다. 고용에서는 민간 부분의 채용 확대와 공공 부분 일자리 재개로 20만 명 내외의 취업자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상수지의 경우 수출 회복세와 맞물려 수입도 급격히 늘고 원화 가치 상승 등의 영향으로 150억 달러 내외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물가는 내년에는 정부의 올해 목표치인 2% 후반대에서 관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철도노조가 오늘 오전 9시부터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오후부터 대부분 열차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KTX와 수도권 전철, 통근형 열차 등은 평상시 같이 정상 투입되지만 오전 8시 현재 새마을 4편, 무궁화 17편은 운행되지 못했습니다. 화물열차도 이날 하루 동안 평상시 300회의 66.6% 수준인 200회 정도 운행될 예정입니다. 코레일 측은 노조원들이 오전에 복귀했어도 기관사 등을 운행에 바로 투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 완전 정상화는 5일부터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의 노동조합이 이달 중순 민주노총 탈퇴 여부를 놓고 찬반 투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메트로 노조는 민주노총 탈퇴권과 임금 및 단체 협약 인준권을 연계해 이달 중순 조합원 찬반 투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7일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해 투표 일정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서울메트로 노사는 오늘 오전 3시 50분에 2009년도 임금 및 단체 협약과 4분기 노사 협약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서울 메트로 노사가 분규 없이 임단협을 타결지은 것은 2005년 이래 5년 연속입니다. 연말 정산이 다가오면서 현금 영수증의 소득 공제 방법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현금 영수증 홈페이지 회원가입과 함께 휴대폰 번호, 카드 번호 등 발급수단을 등록해야 현금 영수증 발급 실적을 합산해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금 영수증은 휴대폰 번호 등을 국세청 현금 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손쉽게 소득공제가 이뤄져 간단하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금 영수증 발급에 사용된 휴대전화 카드 번호를 현금 영수증 홈페이지에 올리면 등록 이전 사용분까지 본인 사용분으로 합산됩니다. 주의할 점은 근로자 본인이나 그 가족도 각각 현금 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합니다. 현재 시각 코스피 지수 10.87포인트 상승한 1625.8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포인트 상승한 483.4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고용시장 발표를 앞두고 이 경계심이 커지면서 두고 보자는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래량이 확 줄어있는 상태로 지지부진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인 만큼 오후장 투자 전략 잘 짜셔서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우경제브리핑의 양혜선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